내용 증명이란 건 사실 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,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 의견이 이렇다라는 거를 문서화해서 보내는 걸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이라고 하고, 요즘에는 내가 뭐 법적인 분쟁, 뭐 소송이나 재판 같은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제 좀 합의의 가능성이 있을 때 내용 증명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뭐 협상의 여지가 있거나 증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을 때 내용 증명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내용 증명 자체는 특별하게 뭐 양식이 있다거나 반드시 뭐 이런 걸 안 하면 효력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내용 증명이 특별한 양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내용 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 4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내용 증명 작성하실 때는 내가 어떤 분쟁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밝힌다라는 거를 기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분쟁 상황이 뭐다라고 특정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분쟁에 대한 내 의견이 어떤지를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합의안이 있으면 합의안 같은 걸 쓰셔도 되고 그냥 내 생각을 쓰면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생각에 대한 너의 답변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, 상대방이 이걸 내가 언제까지 보내줘야 될지 모르겠다 할 수 있어서 언제까지 뭐 이걸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혹은 뭐 2주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는 내용을 쓰시고,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연락처도 기재를 하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전화번호, 주소 같은 것들을 써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는데,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안에 저희가 내용 증명 샘플을 첨부로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가로 안에 있는 대로 임대차 계약이 뭐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생각하는 종료일은 뭐다, 괄호 안에 숫자만 넣어가지고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, 그 샘플 내용을 좀 수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내용 증명을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요. 내용 증명 발송은 우체국에서만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우체국 가셔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. 내용 증명 한 부를 쓰셨으면은 동일한 거 2통을 더 만드셔서 총 3부를 가지고 가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우체국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,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, 한 통은 상대방 쪽에 보내고, 한 통은 내용 증명 도장을 찍어서 접수하신 분한테 다시 돌려드려요. 그 도장이 찍힌 내용 증명 자체가 이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필요한 경우에 증거로 쓰시면 되고요. 그리고 내용 증명 이렇게 보낸 경우에는 3년 동안은 우체국에서 뭐 이거를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열람을 뭐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내용 증명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. 이렇게 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하시면 되고요. 네,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우체국에서 이게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연락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직접 내용 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송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내용 증명을 쓰실 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봉투에 받는 사람 이름이랑 내용 증명 서류에 받는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쓰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봉투에는 그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부모님의 이름을 썼는데 내용 증명 서류에는 그 집의 아들 이름을 썼다거나 이렇게 쓰시면 이게 또 유효한 내용 증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명의자도 통일되게 기재를 하셔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게 좋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